우리 미라클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것은 미라클 리딩, 전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마음먹은 대로 부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르쳐주는 On Rich, I Can Make You Rich,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폴 맥케나 지음, 송택순, 옮김, 웅진 윙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사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은 푸르다와 같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통장의 잔고가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On Rich 시스템을 익히고 나면 나는 부자다 라는 생각이 당신의 무의식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 책에서 제공하는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언제든 수정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특히 제2부의 각 단계와 연습은 따로 백만장자의 노트를 만들어 풀면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마다 제시된 On Rich, Off Rich 버튼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컴퓨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정신을 재프로그래밍 하기 전까지 당신의 미래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넷째, 세상의 모든 부자를 당신의 친구로 삼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기 위해 리처드 브랜슨이나 필립 그린, 애니타 로딕에게 전화를 걸 필요는 없고 그들의 부유함과 성공 전략은 이 책 전반에 걸쳐 담겨져 있습니다. 닮고 싶은 부자들을 스스로 찾아서 On Rich 시스템에 적용하세요. 다섯 번째, 다 읽었더라도 이 책을 항상 들고 아니면 듣고 다니세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당신의 무엇을 팔아 돈을 벌고 싶은지 의문이 들 때마다 이 책을 아니면 제 채널을 펼쳐 읽고 부자 프로그래밍을 복습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필요한 건 자금이 아니고 상상력이세요. 상상력입니다. 여섯째, 이 책의 맨 앞에 분실 시 보상금에 관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당신만의 가치를 적어보세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의 미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보석이고 아주 소중한 존재니까 갈고 닦고 계속 아주 어여쁘게 닦고 닦다 보면 그 보석의 존재가 드러날 겁니다. 캠핑 첫날 저녁에 하늘은 어둡고 희미한 달빛은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손전등이 하나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비추었지만 내 주변이 제대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다음 날 주변 풍경을 탐색해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돈 버는 일에 적용한다면 돈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당신은 이상하고 두렵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시도조차 어렵고 꺼려집니다. 만약에 돈의 기초와 내적인 손전등, 즉 정신이라는 놀라운 세상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을 감각하는 방법은 의식과 무의식일 뿐입니다. 의식하는 정신은 우리가 하루 종일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정신, 곧 나라고 생각하는 꽤 지속적인 내면의 음성으로 경험합니다. 무의식적인 정신이 더 포괄적인데 이 무의식적 정신은 모든 창의력의 원천이자 우리가 살아가며 이용하는 자동 행동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작동합니다. 삶을 한층 좋게 바꾸고 싶다면 낡고 오래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함을 지향하도록 정신을 리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창의력으로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부자처럼 느끼는 분야를 찾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주고 금전적인 풍요를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유함의 개념을 단지 돈에서 출발한다면 빨리 역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인생 전반에 걸쳐서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생긴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진정 부유한 삶은 내적인 부유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내면에서 부유함을 창출해 보기로 해요.
잠시 멈춰서 인생에서 당신에게 기쁨과 만족 그리고 의미를 가져다주는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달빛을 보면서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신의 건강한 다리와 심장 그것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산책하는 모습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풍요롭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느껴본다든지 수도를 틀면 나오는 물이 펑펑 쏟아지듯이 나의 풍요로움도 이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일맥상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 지나가는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 등등 사람들은 대부분 명품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얼마 못 간다는 그런 사실을 알면 놀랍습니다. 더더욱이나 삶의 풍요로움을 안겨주는데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더욱 놀라겠죠.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당신은 인식의 여과장치를 손쉽게 재설정해 당신이 이미 얼마나 부유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날마다 인생에서 부자처럼 느끼는 많은 분야를 찾아내는 것을 임무로 삼으세요. 당신의 일상에서 풍요와 부유함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게 있나 없나 찾아보는 것도 참 재밌는 일입니다. 일하며 보람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사거나 그리고 누구를 도왔을 때 너무나 기쁜 감각들 마음에 드는 단체 기부 등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할 수 있는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부자와 억만장자 똑같은 내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당신만의 연결고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관과 연결되면 당신은 가장 부유한 사고를 하게 되고 외면의 부유함으로 귀결되도록 이끌립니다. 3주 동안 매일 하루 3번 반복해보고 당신의 무의식적 정신이 부유함을 향하도록 재프로그래밍 해줄 겁니다. 우리 미라클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것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얘기할 건데 이제 우리 미라클님들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 보세요. 노트든 종이든 A4 용지 같은 것을 준비해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적어 보세요. 1번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4가지를 써보세요. 각 어구를 요약하는 핵심어를 만들어서 각 핵심어를 써보세요. 그리고 옆에는 이루어졌을 때의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오른손의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꽉 쥐어보세요. 그러면 이 손가락들이 트리거가 되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느낌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명상할 때나 아니면 밤에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꽉 쥐면 그때의 그 느낌이 확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2가지를 달성하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핵심어를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떤 느낌일지 또 상상해 보세요. 그러는 동안 왼손의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꽉 쥐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를 장착시켜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며 나는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부자다. 난 부자다. 이렇게 매일 아침 그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자기 전에 이것을 상상하는 나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보게 될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을 듣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유함을 느끼는 게 얼마나 좋을지 느껴보세요. 바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라고 느껴보세요.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을 붙여서 트리거를 장착해 놓은 것을 느끼면 바로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수표는 곧 전화요금 또는 10,000원짜리 지폐는 곧 점심 이렇게
글자 그대로 돈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만약에 10,000원짜리를 잊어버린다면 마음속에서 점심값을 잃어버렸다고 느낍니다. 이보다 은유적인 의미 부여도 많은데 돈은 선택의 자유 또는 돈은 가시화된 사랑 또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처럼 말이죠. 우리가 돈에 부여하는 의미는 돈을 가까이 끌어당기거나 멀리 밀쳐냅니다. 돈과의 관계가 미흡하면서 무효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누른 채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시적인 물물교환 형태로 소라 껍데기를 교환하던 몇천 년 전 사람들은 음식이나 노동력의 대가로 소라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메소포타미아의 광산에서 노동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셀러리움, 즉 소금을 주었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한다는 개념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교역이 점차 복잡해지며 소라 껍데기나 소금 같은 상품 대신에 귀금속을 이용하고 더 집중화되자 귀금속을 직접 교환하는 대신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리고 금본위 제도라는 국제적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교환 약속이 신뢰 조항으로 대체됐고 화폐를 찍은 정부가 비축한 금이 있든 없든 계속 지급을 보증할 것이라는 신뢰로 말입니다. 돈의 가치는 유로화든 파운드화든 달러화든 엔화든 우리나라 돈이든 간에 거기에 부여하는 가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또 재미있는 거 하나 해볼 건데 A4 용지나 노트를 또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한번 채워보세요. 재미있는 거니까 그냥 즐겁게 해보시면 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다. 돈은 사람들을 어떠하게 만든다. 만약 무엇 한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돈이 뭐뭐 할 거라고 생각하셨다. 돈은 어떤 것을 야기한다. 나는 돈이 더 많으면 뭐뭐 할까봐 염려된다. 돈은 무엇이다. 더 많은 돈을 지니려면 나는 무엇 해야 한다. 나는 돈을 뭐뭐라고 생각한다. 내가 정말 부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돈에 대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뭐다. 돈은 무엇이다. 당신을 붙잡아두고 있을지도 모르는 돈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인 신념에 동그라미를 쳐보고 당신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다음 한 주 동안 매일 이 연습을 반복해보세요. 깊이 자리 잡은 프로그램은 표면으로 떠오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부유함을 향해 리프로그래밍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많이 노력해야 하는 일만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벗겨 먹으려고만 한다고 믿으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게 되고 만약에 굉장한 부유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으면 당신의 정신은 그런 부유함을 창출하는 여러 기회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최면인 이유입니다. 최면은 당신을 낡은 프로그램이 저장된 두뇌의 부분으로 바로 다가가게 해주고 당신의 정신을 부유함을 향하도록 리프로그래밍 해줍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긍정적인 신념과 부정적 신념이 뒤섞여 있는 자료를 물려받았습니다. 난 돈을 벌 자격이 있어. 내겐 돈이 쉽게 들어오지. 뭐든 사고 남을 만한 돈이 있어. 난 부자가 되는 건 괜찮아. 만약 이런 문장들을 읽을 때 편안하게 느낀다면 하늘은 푸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신이 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불편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방금 부유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의 진짜 조각 중에 하나를 들춰낸 거예요. 어릴 때 돈에 대해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고객 중에는 이렇게 말을 들었답니다. 넌 절대 훌륭한 인물이 못 될 거야. 창피한 줄 알아. 너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나 있기나 해? 예쁘게 태어난 게 다행이다. 예쁜 만큼 똑똑하지 않으니 말이니.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이 스스로 부유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신념과 이야기는 매우 많지만 만약 부자가 되면 사람이 변하거나 표적이 될 거라고 혹은 친구를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스스로에게 그런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혹은 어쨌든 사실 돈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은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즉, 물건을 쌓아두듯 돈 자체를 위해 돈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지 돈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 돈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는 잊으세요.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출력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을 꽉 잡고 있는 신념들을 다 버리세요. 무의식적인 정신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거나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인 정신은 뭐든 프로그래밍 된 것만 할 뿐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무의식 중에 쥐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소위 자기 태업,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지닌 많은 고객과 작업을 했는데 상황이 좋을 때면 그들은 언제 어떻게든 그것을 망쳐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원인은 항상 그들을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무의식적인 정신에 들어있는 신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들에게 그런 제약하는 신념을 재프로그래밍 하도록 도와주는 거지만 그러고 나면 그들의 인생이 갑자기 좋은 쪽으로 극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돈 버는 재주가 있지만 왠지 돈을 벌기만 하면 그 돈을 없앨 방법을 찾아서 항상 지속적인 부유함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망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돈에 관한 그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루는 그가 내게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나중에 자라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그의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왜? 왜 부자가 되려고 해? 부자들은 심장마비에 걸린다는데? 그가 돈을 모으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의 무의식적인 정신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뜻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정신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첫 번째 목적은 생존입니다. 우리 미라클님들을 위해서 일상을 부유하게 사는 법으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갖게 되기 전에 스스로 부유한 기분을 느끼도록 만들면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게 될까 두렵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합니다. 대답은 뭔가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다시 제5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두려움이나 분노, 탐욕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훌륭한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그 다음 스스로에 대해 더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면 당신의 부유한 비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목표를 창출했다면 그 목표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며 당신을 전진하게 하고 행동을 지속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봤잖아요. 제가 최면할 당시에 우리 미라클리민들이나 뭐 다른 분들 최면할 때도 어떤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면은 이 상상에는 시각화가 눈에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분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끔찍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상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끝까지 시각화를 하는 능력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의 상상은 그 시각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시각화는 나에게 어느 때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시각화를 굉장히 계속하면서 그 느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느낌은 가슴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의 무의식으로 계속 저장을 해줍니다. 나의 무의식에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나의 잠재의식에게 다이아몬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이름을 아주 예쁘게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서 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믿어준다면 자기 신뢰로 나는 늘 행복한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 된답니다. 우리 미라클님들 저와 함께 읽어본 온 리치 1부였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